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출 포커싱이죠. 2024 기출 포커싱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단원으로 2단원입니다. 테마 2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자, 17번 문제부터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갑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2018년 수능 문제고 정답률은 81%입니다. 정답률이 낮지는 않죠. 근데 풀어보는 이유는 이런 유형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걸 연습하자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갑과 을은 자신들만 살고 있는 마을의 진입로가 일부가 이제 폭우로 유실되자 투표를 통해 도로 보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표는 투표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입니다. 자, 도로 보수에 드는 비용은 몇 달러라고요? 60달러야.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만약 둘 다 반대한다면 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투표는 기권이나 무효 없이 찬성과 반대로만 이루어지고, 자, 도로 보수를 통해 갑과 을이 얻는 편익을 이제 편익은 같다. 그러니까 편익은 같다. 자, 정확한 편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편익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먼저 자, 투표 결과 보면 2명 모두 찬성하면 당연히 도로가 보수될 거고, 1명만 찬성해도 도로가 보수되는데, 만약에 둘 다 반대하면 도로가 보수되지 않기 때문에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순편익은 그냥 우리 기회비용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 빼기 부담 비용으로 접근한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자, 현재 도로 보수 비용이 60달러인데 2명 모두 찬성하면 정부가 60달러의 2분의 1 얼마? 자, 30달러를 부담하는 거고, 갑과 을은 나머지 4분의 1을 부담하죠? 그럼 60달러를 4로 나누면 4, 1은 4, 4, 5, 15달러,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각각 갑과 을은 자, 15달러씩 부담해서 15 더하기 15, 30 하면 60달러가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고요. 그런데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을 보니까 각각 25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 갑의 편익은 40이 나와야 40 빼기 15에서 순편익 25가 되고, 자, 을의 편익도 얼마가 나온다? 40이 나와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자, 2명 모두 찬성하는 거에서 갑과 을의 편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명만 찬성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자, 6분의 1을 부담하니까 정부가 10달러를 부담하는 거고, 찬성한 사람은 60달러에 2분의 1을 부담하니까 30달러를 부담하는 거고, 반대한 사람은 3분의 1, 60달러에 3분의 1이니까 20달러를 부담하는 거지. 그러면 찬성한 사람은 갑이건 을이건 간에 둘 다 편익이 40으로 갔기 때문에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은 편익 40에서 찬성한 사람의 부담 비용 30을 빼주면 간은 10달러가 되겠죠. 그럼 기억, 간은 20달러가 아니라 간은 10달러가 되겠지. 그래서 간은 기억에 간은 10달러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니은에 갑과 을이 도로 보수를 통해 얻는 편익은 각각 40달러죠. 50달러다. 틀린 거죠. 그러면 니은도 틀렸네.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인데, 자, 확인해 볼게요. 디귿. 갑이 찬성하고 을이 반대할 경우 을의 순편익은, 자, 보세요. 갑은 찬성했어. 근데 을은 반대했다면 갑의 순편익은 10달러죠. 그런데 반대한 을의 순편익은 편익에서 반대한 사람의 비용, 부담 비용 빼준 20 빼주면 20달러가 돼서 디귿은 자,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리을. 자, 갑과 을이 모두 찬성할 경우에 두 사람의 순편익. 자, 갑과 을이 모두 찬성하면 두 사람의 순편익의 합은 50달러가 되고, 자, 1명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은 10, 반대한 사람의 순편익은 20해서 30달러가 되고, 둘 다 반대한다면 순편익은 0이지. 그쵸? 보수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치, 그러면 둘 다 찬성하는 경우에 두 사람의 순편익이 50달러로 극대화되죠? 1명만 찬성하면 30달러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자, 요 정도 유형으로 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여러분 22번 문제, 자, 2020년 수능 문제고 정답률은 60%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옳은 분석 및 추론을 고르는 건데, 일단 갑은 A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하고 일단 운임 6만 원을 결제했어. 그런데 자신의 출장일과 같은 날 승용차로 A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친구로부터 자, 금전적 부담 없이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아 교통수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뭐냐면 이미 기차를 예매해 놨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나도 A 지역 가는데 같이 타고 가자. 내가 비용 안 받을게. 그러면서 교통수단 승용차로 가자는 거죠. 승용차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단서를 잘 봐야 돼요. 갑은 뭐만 고려한다? 소요 시간과 환불금만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 갑은 소요 시간과 환불물만을 고려. 자, 문제에서 단서를 줬잖아. 갑은 소요 시간과 환불금만을 고려한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교통수단별 소요 시간 그리고 환불금이 나와 있죠. 자, 갑은 소요 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1시간의 가치는 X만 원이야. 자, 그러면 갑은 만약에 지금 기차를 타고 가면 소요 시간이 3시간인데 승용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죠. 그러면 자, 기차를 원래대로 타면 3시간인데 승용차를 타면 5시간이니까 승용차보다 기차를 탈 때 2시간이 절약되니까 2시간의 가치는 EX겠지. 그래서 이 소요 시간과 환불금만을 고려하는데 자, 여러분 6만 원을 결제했죠. 근데 만약에 출발 3일 전에는 6만 원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2일 전에는 3만 원 환불받을 수 있고 하루 전에는 0원입니다. 자, 우리가 체크했던 게 뭐였냐면 지출했는데 과거에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었죠. 자, 그런데 3일 전에는 6만 원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6만 원 전체가 매몰 비용이 아닌 거죠. 이거는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2일 전에는 3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명시적 비용은 3만 원이고 하지만 하루 전에는 환불받을 수 없죠? 그러면 매물 비용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환불금은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 비용이 아니다. 자, 그리고 환불금은 결국 뭐다? 이퀄. 자, 무슨 비용이다? 환불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기차를 계속 선택하면 환불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지출한 돈이라고 보시면서 환불금 이퀄 명시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하나하나 볼게요. 자, 만약에 보세요. 자, 기억 선택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 시점이 자, 교통수단을 선택하려는 시점이 출발 하루 전이라면 자, 승용차 선택의 명시적 비용. 여러분, 승용차 선택의 자, 명시적 비용은 0이죠. 왜? 부담 없이 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자, 승용차 선택의 명시적 비용 6만 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 보니까 기억 시점이 출발 이틀 전이면, 여러분 출발 이틀 전이면 3만 원의 환불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갑이 기차를 선택한다면 X는 여러분, 자, 갑이 출발 3일 전에, 이틀 전에는 3만 원 환불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기차를 탄다는 얘기는 승용차보다 기차를 타면 2시간, 즉 비용으로 따지면 EX만 원이 뭐 되는 거야? EX만 원이 아껴지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차를 탔을 때 절약하는 2시간의 가치가 EX가 뭐보다 크다는 거야. 환불받을 수 있는 3만 원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갑이 기차를 선택한다면 절약되는 2시간의 가치가 환불받을 수 있는 3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X는 1.5만 원보다 큰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택지가 되죠. 자, 디귿. 자, 이번에 기억 시점이 출발 3일 전입니다. 자, 기억 시점이 이제 출발 3일 전이고, 자, X가 1에, 그러면 2시간의 가치가 4만 원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승용차가 아닌 기차를 탄다면 4만 원인데, 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3일 전에 만약에 기차를 안 타고 환불 받으면 6만 원을 얻을 수 있지. 즉 환불받고 승용차를 타면 6만 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금 6만 원이 자 절약되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 6만 원이 기차를 이용할 때 절약되는 2시간의 하치 4만 원보다 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승용차를 선택해야지. 돼요? 자 따라서 자 기억 시점이 출발 3일 전이고 디귿에 x가 2라면 값은 승용차를 선택할 것이다. 맞죠? 맞고 자 이번엔 마지막이 리을 선택지입니다. 리을에 보니까 x가 리을에서는 자 x가 0입니다. 그럼 여러분 x가 0이란 얘기는 1시간의 가치가 0이지. 그럼 결국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x가 0이라면 기억 시점과 관계없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발 1일 전에는 기차 비용 얼마입니까? 여러분 소요 시간의 가치가 0이기 때문에 기차를 선택하건 승용차를 선택하건 둘 다 명시적 비용은 0이야. 기차 선택의 명시적 비용도 0이고 승용차 선택의 명시적 비용도 0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기차 이용해도 되고 또는 자 승용차를 이용해도 됩니다.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럼 2일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차를 이용한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3만 원을 날리는 거잖아. 그럼 기차 이용의 비용은 3만 원이고 승용차 비용은 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건 3만 원 지출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승용차 이용해야 되고 자 출발 3일 전에는 기차를 이용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6만 원이 날라갔잖아. 그럼 6만 원이 기차 이용의 비용이고 승용차는 무료니까 0이죠. 그럼 또 여전히 승용차를 이용하는 거죠. 돼요? 자 따라서 관계없이가 틀렸죠. x가 0이면 하루 전에는 기차 또는 승용차 2일 전, 3일 전은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돼서 관계없이가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면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단서 항상 문제에서 값이 고려하는 건 뭐만 고려한다 문제에서 소요시간과 환불금 그리고 환불이 되는 금액은 명시적 비용이에요. 환불이 되는 금액은 명시적 비용. 돼요? 이렇게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23번 문제 갑니다. 자 23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값은 기억, 기회비용과 자 기억은 기회비용입니다. 밑줄이 좀 빠졌네요. 편익만을 고려하여 x에서 zj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데 값의 각자를 선택할 경우에 편익과 순편익이 아래와 같이. 그럼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 x, y, z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이 봤더니 y제가 순편익이야. 자 선생님 수능견에서 언급했죠. 강조합니다. 두제와 또는 세제와 이상이 나오건 간에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y제 순편익이 플러스니까 x제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되고 z제 순편익 음의 값이 나왔지. 또 하나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자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x제 기회비용은 얼마보다 크다? 2,000원보다 커야지. 그래야 음의 값이 나올 거고 y제 기회비용은 2,500원이 나와야 편익 빼기 2,500, 500 순편익. 자 그럼 z제 기회비용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700이니까 4,200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기회비용. 주어진 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기회비용. 그리고 순편익이 음의 값이다. 돼요? 그럼 1번. 자 기억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값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이죠. 되죠? 2번. 자 니은은 양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음의 값이고요. 자 3번. x제 선택의 기회비용 그치 기회비용 2,000원보다 커야 순편익이 음의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자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y제 선택의 기회비용과 z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다르죠. z제 선택의 기회비용이 4,200으로 y제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만약에 z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4,200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ZJ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인데 암묵적 비용이 여기 있구나. 1,000원이라면 그러면 ZJ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얼마가 돼요? 3,20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2,500원이다가 틀린 거죠.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선생님이 약간 당황한 건 정답률이 한 선생님 80%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6월 평가 문제인데 정답률이 68% 나왔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6월 평가원이 아니라 수능으로 간다면 정답률은 80% 넘을 거야. 하지만 6월이라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일 것 같고요. 이런 문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조건만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 자 3번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이번에는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6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꼼꼼히 좀 읽어보면서 자 따져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구성 및 추론을 고르는 건데 자 최근 신차를 출시한 A사는 일단 A사는 신차를 출시했어. 경쟁사의 B사 신차를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소비자 중에 만약에 그 차를 팔고 자사의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자 이제 갑과 을 등장하는데 갑과 을 모두 6개월 전에 B사의 신차를 구입했는데 갑은 그냥 나는 이 행사에 참여 안 해. 그냥 B사의 차를 계속 몰겠어. 하지만 을은 A사의 신차로 바꾸기로 했고요. 자 현재 A사의 신차 가격은 2천만 원인데 6개월 된 B사의 중고차 가격은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 그 차를 팔고 즉 B사의 차를 팔고 자사의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을 주는 거지. 단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거래 비용은 없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우리 기억 선택지부터 갑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A사 신차 가격은 갑의 선택 기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A사의 신차 가격은요 선택식 명시적 비용이잖아. 그래서 결국 이 2천만 원은 선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주지 않는다 기억이 틀린 거예요. 주고 니은 6개월 전 B사의 신차 가격은 을의 선택 니은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을은 니은 A사의 신차로 바꾸기로 했죠. 그렇지? 그런데 6개월 전 B사의 신차 가격은 그 가격 자체는 매물 비용이잖아. 그쵸? 그래서 을의 선택 니은에 영향을 주었다가 틀린 거죠. 돼요? 오케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 결국 포인트 이거야지. 6개월 전 신차 가격이 한 2,500만 원, 2,300만 원 친다면 그 가격 자체는 매물 비용이죠. 그 다음 디귿. 자 A사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차 가격을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도 갑의 선택 기억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왜? 이거 조삼모사잖아요. 100만 원을 주나 100만 원을 깎아주나 100만 원 줘도 결국 1,900에 구입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100만 원을 깎아줘도 결국 1,900에 구입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삼모사입니다. 안 왔을 것이다 맞고요. 자 마지막 선택지 이제 리을을 보면 리을에 을이 A사로부터 얻는 편익과 자신이 보유한 B사로부터의 편익의 차이는 200만 원 이상이다. 여러분 보세요. A사로 바꿨을 때 편익과 B사로 기존에 보유한 B사차로부터 얻는 편익의 차이가 2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현재 B사차를 보유하는데 A사로 바꿨을 때 A차 선택의 편익이 기존의 B보다 200만 원 큰 거지. 그럼 결국 이거는 우리가 A 선택의 편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A차 선택의 편익이 자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결국 기존의 B를 보유했을 때보다 그 편익보다 A로 바꿨더니 편익이 차이가 2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A 선택의 편익을 우리가 2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거 성립되나 보면 보세요. 그럼 여러분 A차 니은을 선택해서 A차를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이 얼마냐면 일단 신차 가격 명시적 비용 2,000이고 자 그런데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 차를 팔았잖아. 근데 중고차 시장에 팔면 6개월 된 B사 중고차는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거기다가 보험 어디 있어? 100만 원을 지급받잖아.
그럼 행사에 참여 100만 원을 받으니까 결국 1,800만 원은 돌려받는 거지. 그럼 결국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기회비용은 2,000에서 1,800 빼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200만 원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200만 원만 돼서 그러면 기회비용 200일 때 A 선택의 편익이 200 이상이면 당연히 선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맞는 거죠. 리을이 맞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약간 정교하지 않은 게 여러분 이거 몇 년도 문제냐면 2013년도 문제죠? 과거 좀 문제가 정교하지 않았고요. 정확한 표현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리을 한번 바꿔줄게요. 2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과거 기출 문제, 즉 2013년이 이제 10년 전이잖아. 정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알아둬야 돼서 한번 같이 풀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 문제 정답 5번 디귿 리을 됐고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능 문제. 자, 정답률은 73%고요. 작년도 수능 문제죠.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인데 좀 학생들이 좀 약간 좀 당황한 친구도 있었죠. 한번 볼게요. 자, 상품 A, B, C가 있어요. 근데 이 A, B, C는 조합이야. 조합. A는 X와 Y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B는 X와 Z의 조합이고 C는 Y와 Z의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자, 상품 A를 선택할 수 있고 상품 B를 선택할 수 있고 상품 C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상품 A는 X와 Y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편익 한번 써볼게요. 자, 편익 약자로 쓰면 자, 편익은 25,000이죠. 자, 상품 A 조합은 편익이 25,000이고 그 다음 B 조합은 XZ니까 XZ라면 22,000. 자, B의 편익이 22,000이고 C의 편익은 Y와 Z입니다. 그럼 YZ하면 27,000.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잖아. 자, 그러면 자, 명시적 비용 하면 X, Y 그러면 명시적 비용 하면 여기 있네. 여기 7,000 더하기 8,000 그러면 15,000. 자, A 상품 조합의 명시적 비용은 15,000. B 상품 조합은 XZ니까 13,000. 그 다음에 자, C 조합은요 YZ니까 14,000. 그럼 이게 이제 명시적 비용이고, 자,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뭐였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선택의 이익 중에 가장 큰 거. 먼저 그러면 자, 그럼 A 조합 선택의 이익은 얼마지? A 조합 선택의 이익은 요거 더하기 요거 빼는 거지. 그러면 A 선택의 이익은 만이야. XZ죠? 그러면 B 조합은 XZ니까 22,000에서 XZ 하면 7,000, 6,000 13,000을 빼줬으니까 이거 13,000이 아니라 B 선택의 이익은 자 9,000이 돼요. 9,000이 되고 그 다음에 자 C 선택의 이익은 YZ잖아요. 27,000에서 14,000을 빼주니까 여기 이익이 13,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거 A 선택했을 때 포기한 이익은 B와 C인데 그 중에 큰 거는 13,000. 자, 그 다음에 B 선택의 이익은 만원과 13,000원 중에 13,000이 크죠. 그 다음 C 선택의 이익은 19,000, 만원이 더 크니까 만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순편익을 구할 수 있죠. 순편익은 25,000 빼기 28,000이니까 마이너스 3,000. 자, B의 순편익은 2,000 빼기 26,000이니까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바뀌고요. C 선택은 27,000, 24,000 빼주니까 자, 플러스 3,000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기억 1번부터 볼게요. 각 상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같다. 여러분, 각 상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다르죠. 그래서 자, 1번 선택지 틀린 거고, 자, 2번 선택지에 보면 상품 B 선택의 순편 아니죠. 상품 C 선택의 순편이 가장 큰 거고, 자, 3번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C 선택의 암묵적 비용과 같다. 자,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C 선택의 암묵적 비용과 다르죠. 틀린 거고. 자, 4번 C 선택의 기회비용은 B 선택의 기회비용. 여러분, C 선택의 기회비용은 24,000이고, 그쵸? 그 다음에 B 선택의 기회비용은 26,000이니까 작다죠. 거기에 크다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 5번이 그럼 정답이죠. 5번 보면 기억이 이제 7,000원이 아니라 기억이 6,000원으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다시 다 계산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0, 플러스 2,000 돼서 C 선택은 여전히 동일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 5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해보시고 그 정답은 몇 번 확인하시면 돼요?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테마 2번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선생님이 안 풀은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자세히 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만약에 안 풀어본 문제 중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카페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 최대한 빨리 답변 다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힘든 생활 끝까지 우리 꼭 달려가야 될 텐데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가끔 하늘 보는 여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